그렇게 살아가고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이제 예술인들의 삶에 또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블랙리스트 가해자가 복귀하는 문제, 그러니까 사회로 돌아오는 문제들을 얘기할 때 주로 공무원들을 얘기했었어요. 아까 저희가 그러니까 송수근, 그러니까 차관까지 했던 송수근이 개원예대 그 예술대학생들을 교육하는 그 예술대학교의 학장으로 이제 오는 문제, 굉장히 좀 심각했었죠. 그 문제와 그다음에 안호상 같은 경우도 국립극장의 극장장으로 있을 때부터 블랙리스트 관여자였었는데 이게 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거나 혹은 그 진상조사 부분이 이제 가시화되지 못했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적어도 안호상이라는 이름과 송수근이라는 이름은 사회적으로 좀 많이 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공무원 출신의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지자체의 뭐 예술기관의 장으로 간다던가 혹은 문체부의 발령을 받아서 뭐 예를 들면 예술인들과 많이 만나는 예술정책실 뭐 이런 데로 오는 블랙리스트 실행했던 공무원들의 문제들을 지난 4, 5년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죠. 그런데 또 이 오정희 작가, 오정희 소설가는 저희가 진짜 예술계 현장에서 갖게 되는 문화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들, 대한 문화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가까이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굉장히 그것들을 가시화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어쩌면은 예술가들의 동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예술계의 어떤 침묵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오래됐었고 실제로 정책과 제도라고 하는 게 예술 지원들을 해가는 것들이 예술가들이 생각들을 사회적으로 발화하는 것들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어떤 여러 가지 우연적인 상황들과 또 여기 참여 작가들 오늘 기자회견도 오셨지만 SNS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밝히고 보이콧을 하거나 현장에서 뭐 직접 발언을 하시거나 혹은 그게 직접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같이 생각을 나누고 실체화할 수 있었다는 지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러고 나면은 문화는 사라질 거예요. 어차피 예술가이지 않은 지 오래돼. 어차피 그 사람들이 예술가라는 이름으로 하는 예술이 너무 잊어서 요즘 드는 생각은 그 가해자가 어떻게 잘 나가는지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피해를 받았던 우리들이 얼마큼 그냥 우리끼리 잘 안전한 울타리를 치면서 조금 더 많은 씬에서 더 활발하게 예술로 활동하고 작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해자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우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 현장에서 문화 권력을 굉장히 많이 보고 또 연극 현장에서는 미투 이후에 이제 가해자분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교수들이나 정말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아서 정리가 안 되는 가해자들도 있고 다시 슬그머니에 돌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랬을 때 그 말씀하셨지만 그 피해 생존자뿐만 아니라 그것들 뭐 방관을 했던 혹은 알면서도 힘을 내지 못했었던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가해자들을 꼭 비난하면서 경찰 놀이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처단하는 처단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비난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사실은 지금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사퇴하라, 뭐 탈퇴하라, 그리고 문체부에서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정희 개인의 양심을 울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되게 길게 선배님들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확산시켜야 되겠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이제 의미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단순히 이제 그 국가 권력과의 개입, 그다음에 정치적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들만 이런 것들로 이제 되게 단순화시킨 문제들도 블랙리스트가 우리 사회에 끼친 폐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표현의 자유가 가지고 있는 되게 다양한 장점들도 있고 사실은 성표현의 자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뭐 주제라든지 검열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 쟁점과 같이 연이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되게 좁게 만들고 마치 이제 국가 권력과 개인과의 문제 뭐 이런 걸로 단순화시켰던 문제들이 있었다는 생각이고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시기가 이제 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도 향후에도 이제 국가 권력과의 싸움들이 좀 이어지겠지만은 저는 반대로 또 이제 이런 문화예술계 내에서의 이런 문제들 어떻게 보면 소위 이제 문화 권력과의 싸움들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너무 이 전선을 단순하게 보는 건 쉽지 않다. 좀 더 이제 유연한 사고를 해야 되고 좀 더 복합적인 중증적인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이 사건들을 좀 바라보는 눈들도 좀 키워야 되는 부분도 있다. 고은도 거부하고 우정이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는 새로운 독자들의 생성을 같이 이제 목격하고 그러한 행동에 참여한 큰 어떤 보람을 느끼기도 했고요. 근데 어쨌든 이 문화 권력이라는 문제는 그 우정이 개인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충적으로 작동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2014년부터 대한민국 예술인 회원이고 이미 2017년과 18년에 걸쳐서 그 문체부 산하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국립극장의 책임자로서 굉장히 또 중차대한 블랙리스트 문제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손진책 연출가 같은 이도 심지어 2018년에 그 촛불 이후에 새정부 이후에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 되었고 그러한 블랙리스트의 이제 가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들이 여전히 문화 권력의 집단적으로 여전히 헤게모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재발 방지나 피해 회복이 여전히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대한민국 예술원은 그들이 예술원 회원이 된 다음이 2019년에 그 이전에는 4년 연임하는 임기제였다가 심지어 그들 뭐 오정희, 손진책 같은 이들이 회원이 되고 나서 종신제로 2019년에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2021년경에 예술원 폐지에 대한 논의들, 문제 제기들이 이어져서 다시 임기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여전히 종신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뭐 월에 180만 원 받는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쨌든 자신들이 받는 연금 외에도 월 180을 받고 연간 2,16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라고 이것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더구나 구식민 제국의 한림원 같은 모델을 그대로 뺏겨와가지고 구체제의 어떤 문화 권력을 모노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21세기에 여전히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독자들이 우리에게 도래했듯이 새로운 세계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기자회견 취지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간담회 시작 오프닝을 좀 늦게 들어가게 됐고요. 가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문학 기자들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있는 종합지들의 기자들이 전원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었기 때문에 왜 못 들어가고 있냐고 이제 질문을 던졌고요.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기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이제 대한출판문화협회한테 무슨 일인지 문의를 했더니 여사님이 가시기 전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저에게 통보를 해서 이제 뭐 바깥에서 처음으로 못 들어간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당황스러운 거는 저희 개막식 기사가 나온 언론사가 한 곳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는 문학 기자들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개막식 기사를 아무도 안 썼고요. 들어가 있었던 기자들은 놀랍게도 김건희 여사님의 목소리만 적어 놓으셔서 제가 그때 바깥에 혼란스러웠지만 내부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 분명히 축사와 개막식들에 대한 여러 행사들이 진행됐는데 아직도 안에서 어떤 축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언론으로서 뭐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경험으로 지금 남아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길 바랬었는데 미디어 오늘 취재에 대해서 취재가 완벽하게 막힌 건 아니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는 정도의 입장을 밝혀서 이 취재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어쨌든 간 취재처이긴 했습니다만 표현의 자유 문제에 가장 앞섰었던 단체였기 때문에 이번 일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움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사건은 블랙리스트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 정권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와 법률 문제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취재하고 잘 작성해볼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범죄를 처벌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처벌을 하는 거 그에 대한 재발을 다시 한번 절대 방지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과 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공동체의 기준으로 두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당시의 사건들이 어땠는지 조사를 하고 처벌하는 걸 넘어서서 그 이후로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요 오정희 사태는 정말 뭐라고 해야지 시민들에게 국가나 정부가 정말 다른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가담을 했던 사람이고 직접적인 가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금 이렇게 문화의 어떤 자리나 이런 곳으로 돌아오는 것에 관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이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수긍을 하고 맞닥뜨리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자정이나 반성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는 좀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정희 작가가 그 도서관의 무대사가 된 것은 블랙리스트 실행자가 처벌이 되지 않고 사회에 이렇게 복원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의 이렇게 책과 도서를 사랑하는 독자들이 실망하게 만드는 거고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자율적으로 자정되지 않고 이렇게 문제가 노출이 돼서 이 도서관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책 문화를 즐기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과연 여기에 참여하는 게 이렇게 그 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가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는 건 결국에 이 도서전이 이렇게 애초에 목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오정희 작가가 홍보대사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홍보대사가 된 작가들도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소송에 참여했던 출판사나 작가들도 함께 그 원치 않는 이제 이렇게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가? 근데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인식하고 있다면 이 행사의 이렇게 파행의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 진심으로 하는 사과는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이해를 구해야 되고 여기 이렇게 함께 하신 다른 작가분들이나 출판사는 애초에 이 문제를 몰랐고 개입이 된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해명해 줘야 되고 이런 이제 이렇게 장들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공론의 장은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도 잡고 이렇게 그 사진 사태 이렇게 의사만 이렇게 공개하고 이렇게 그 일방적으로만 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하는 건 블랙리스트 가해자만 처벌이 되고 뭔가 블랙리스트 저지르면 뭐 이렇게 공무원이나 뭐 작가들이 처벌을 받고 이런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이런 걱정 없이 창작 활동을 하고 문화예술을 즐기고 이런 걸 사람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많이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장을 통해서 만나고자 했던 작가들에게 그 블랙리스트가 없는 그리고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는 예술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서로 이야기하고 독자들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사실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상상 속에서는 뭐 이렇게 그 출판계에 블랙리스트 사태가 있고 오정희 작가가 가해자였다라고 하면
뭐 문학과 지성사라든가 산자가 비평사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개간지에 이 문제에 대한 희론이 실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론을 쓰고 이렇게 토론이 되는 게 어떻게 문학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문학을 하는 그 누구도 혹은 이렇게 진중하게 이 사건을 다루는 그 개간지나 비평지의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걸지 않고 답을 하지 않는지,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이 결국엔 쌓이고 쌓여서 출판도서 전에 홍보대사로 블랙리스트 가해자가 등장하고 토론이 안 됐기 때문에 작가들이나 독자들은 모르는 사태가 생긴 거라서, 이게 단순히 뭐 출판문화협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그 의견을 낼 수 있고 종사하는 그 출판계나 뭐 문학계 사람들이 좀 공동으로 문제의식을 느껴야 될 사안이기도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침묵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그 좀 이렇게 말을 걸고 대화를 걸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인 사회라면 지금 지난 수요일날 그 일이 있고 사서들, 도서관 관련된 사람, 책 관련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사실 앞으로 대한민국 공공도서관에서는 그 책에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정희의 책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런 사람들 공공도서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국가와 헌법과 법원과 정부가 인정했던 불법행위와 연루했던 사람들의 저서라는 걸 알려줘야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게 비단 문학만이 아니라, 어쨌든 비단 문학만이 아니라 예술계의 좀 현실인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처음부터 이 오정희 사태에 대해 핵심적인 거를 예술 권력이라고 본 게 피해자와 뭐 예술 권력의 관계가 아니라 예술 자체 생태계에 대한 얘기였다고 생각했고, 근데 늘 사실 한국의 예술 운동의 특징이 어쨌든 이제 지금 되게 고립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외적인 사태고 소수의 예술가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제 예술의 문제, 예술이 풀어본 역사가 없는 예술 운동사 가지고 있어요.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데가 다르게.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의 예술가들은 노동 문제라든지 계급 문제라든지 민주주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왔지만, 사실은 예술의 부패, 예술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 뭐 사실 극소수 예술가들을 빼고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오히려 그런 개간지들의 목소리도, 근데 창비 그런 목소리 못 내죠. 창비 뭐 신경수 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침묵해왔거든요. 문화연대가 계속 폭로하고 싸울 때 한 번도 공식 입장 낸 적 없어요. 창비가, 그 잘난 창비가. 예, 뭐 문학동네 마찬가지. 뭐 지금 실천물한 걸 아웃됐잖아요. 보은성 폭력 문제로. 뭐 이런 부분에서 저는 뭐 이게 사실은 이제 예술에 대한 질문 아닌가. 결국 오정희의 옷을 입었지만 결국 예술 권력이라는 게 이미 늙고 이제 뭐 그런 사람들한테 경찰놀이 이런 수준이 아니고, 지금 예술하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이고, 사실 그것은 피해자 코스프레나 뭐 개별화된 작업의 안으로 숨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제2, 제3의 뭐 오정희가 계속 등장할 거 아닙니까? 뭐 안호상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술 자체 질문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첫날부터 여기 했던 얘기가 그 예술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 예술 권리 얘기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고, 이번에 가장 큰 대한민국의 문화 권력은 이 국가 정부 문체부라는 걸 확인한 것 같습니다. 대한출협이 이 큰 사건을 겪고 나서도 첫 번째 낸 보도 자료라는 거의 내용이 1번부터 3번까지가 문체부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경우인 거죠. 왜 민간 대한출협이 문체부의 대변인실도 아니고, 문체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없고 물어져서도 안 된다는 이런 기가 막힌 것을 어디에 내는가 추측해 보건대 모든 이 문화예술 기금이나 예산 등등이 지금 국가 정부로 다 집중이 돼 있고, 문화예술계의 어떤 자율의 공간이라는 부분이 거의 지금 쉽지 않은 생태가 돼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아주 극명한 표현일 수 있겠다. 그러니 동료 문화예술인들이 끌려가고, 거기에 참여했던 수많은 이 출판사와 출판 노동자들의 마음이 일이 무너지고, 이런 게 걱정이 아닌 거죠. 어찌됐든 그 집중되어 있는 권력과 힘과 제어안을 독점하고 있는 이 문체부나 국가기구에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뭐 이런 거에 대한
표현 아닐까 싶고 그런 큰 행사가 이렇게 좌초되고 허물어지고 이러고 났는데 문체부는 지금까지도 논평 하나 저희가 봐본 게 없잖아요.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가기관 하는 역할이 뭘까? 어떤 아나무인일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듯이 우리 스스로 내부의 자성도 필요하지만 어느 틈에 국가정부로 이 집중이 돼버린 모든 권력적 이 구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풀 건가. 그리고 이번에 오정희 사태 끝나지 않았다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다음은 대한민국 예술원 문제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 예술원에서 오정희 손진책 등을 그대로 위원으로 놔둔다? 그런 회원들이 밝혀졌는데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가 됐는데 그대로 놔둔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전 싸움을 통해서 그런 하나하나를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제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걸 저희가 지켜보고 그리고 조만간에 대한민국 예술원 그건 또 문체부가 바로 직화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예술원에 분명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위원 해초 자진사퇴는 요구했지만 문체부에도 분명히 해초하라. 이걸 저희가 좀 지켜보고 모니터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저희 어쨌든 요 사태 관련해서 이제 오늘 좀 급하게 진행되느라고 아마 마음이 있어도 못 나온 작가분들이 일요일이고 많을 것 같아서 2주 후에 좀 많은 분들이랑 공개적인 토론회를 블랙리스트 이후나 참여 단체들이 같이 좀 블랙리스트 가해자들의 어떤 예술원 문제 같은 경우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